2023년 6월 마지막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의 시즌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한 소식과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설전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소식,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따뜻한 겨울이 될 기상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의회 내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찬성 52표, 반대 19표로 통과했습니다. 보이스는 호주의 첫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 과정에 있어 연방의회에 자문하는 기구로서 원주민들로 구성이 됩니다. 국민투표 실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과 시점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국민투표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데요. 연방정부가 시사해온 대로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자문관들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지도자들과 함께 투표일자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10월 14일로 선호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18세 이상의 모든 호주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요. 다음 사항에 대해 yes 혹은 no로 답하게 됩니다. 국민투표 질문은 제한된 법규, 호주의 첫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한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입니다. 헌법 개정에 구속력이 있는 국민투표는 단순히 국민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와는 달리 통과가 어렵습니다. 국민투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퀸즐랜드주, 서호주주, 그리고 타스마니아주 등 6개 주에서 4개 주 이상에서 각각 1000성표를 확보해야 하고 ACT와 노던 테리토리 등을 포함한 전국의 합산표가 다시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요. 즉, 이중 과반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1901년 연방 창설 이후 총 44개의 헌법조항 개정을 위해 총 19번의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이 가운데에 단 8개 조항만 국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1999년에 실시된 공화제 채택에 대한 국민투표도 부결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통과가 힘겨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보이스 설립은 호주인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으며 린다 버니 연방 원주민부 장관은 국민투표 설립 방안이 통과된 19일을 호주의 빅데이라고 표현하며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을 마침내 인정하기 위한 한 단계 진전을 이뤄냈으며 호주 원주민이 그들의 필요와 열망을 위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섰고 호주를 단합시키고 훌륭한 국가를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연방 야당은 분열적 기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세부 내용을 제공하는데 노동당 정부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자유당 중진 의원은 노동당 정부의 바람대로 국민 투표 결과가 나올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며 반대표를 행사하라는 것이 자신의 소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원주민 헌법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 관련 국민투표 실시가 법률로 확정된 후 여야의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최대 국경일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리차드 말스 연방 부총리는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통과돼도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의 날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적극 강조했는데요. 보이스가 헌법 기구로 결정되면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자유당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는 호주 건국 기념일로
최초 이주민들이 호주에 상륙한 날을 기념한 날인데요. 호주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터전을 침략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침략의 날로 규정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당의 피터 더튼 당수는 보이스 국민 투표를 앞두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보이스의 실질적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수는 노동당의 주장대로 원주민들의 헌법적 지위 보장 차원이라면 굳이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논란의 자문기구를 신설하려 하지 말고 헌법적 지위만 적시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보이스 국민 투표가 부결되거나 간신히 통과된다 해도 국민적 여론은 양분된 상태로 남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보이스 설립안을 빼고 원주민의 지위를 헌법에 적시하는 방안만 추진한다면 80%에서 90%의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동부 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면서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울랭 전선이 이 지역을 휩쓸면서 맑은 하늘과 고기압을 보이는 가운데 한파가 몰아쳤던 것인데요. 캔버라는 최저기온 영하 7.2도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저기온을 6월 기록으로는 1986년 이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내륙에서는 영하 7.5도까지 떨어진 베서스트와 영하 5.1도를 기록한 스콘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6월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고 시드니 남서쪽 캠벨타운은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치며 최근 5년 새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는데요. 호바트는 1.9도, 멜버른 4.2도, 브리즈번은 7.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는 조금씩 오를 전망인데요. 그동안 동부 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보다 4에서 8도가량 낮은 아침 기온을 기록했으나 이번 주에는 평균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며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이어 남은 겨울 동안에는 평균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또한 엘니뇨가 하반기에 호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 중입니다. 엘니뇨 현상은 중부 및 동부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따뜻할 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변화가 대기 순환의 변화를 일으켜 어떻게 기후를 변화시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 설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한 소식과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설전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소식,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따뜻한 겨울이 될 기상 전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